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스타건에서 겨울방학에 예고대상 한국사를 개강할 예정인 김승남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예고의 경우에는 일단 다른 학교들과 비교할 때 시험 문제 유형이 약간 특이한 편인데요. 일단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일단 우리가 한국사는 중학교 때도 배우는데요. 중학교 때 배우는 한국사와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한국사의 구성이나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1차적으로 중학교 때 한국사의 경우에는 어, 일단 저희가 처음부터 조선 후기까지를 전 근대사라고 하고 흥선대원군부터 국권박탈, 일제강점기, 현대까지의 모습을 근현대사라고 하고 있는데요. 중등부에서는 근현대사 비중이 25% 정도에 불과하지만 고등부 한국사에서는 과거에는 75%, 현재는 조금 줄어들어서 약 67% 정도가 근현대사 파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중학교가 4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보고 있거든요. 시간의 한계 때문에 또 수행평가 부담 때문에 거의 대부분 조선 후기까지만 배우고 있고 흥선대원 파트는 일부 학교만 극히 강화도 조합까지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근현대사를 거의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수행평가 부담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상당수 학교에서 문화양식 같은 부분이나 경제체제 같은 부분을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제도사나 아니면 각종 문화양식 같은 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일단 전근사 파트인 처음부터 조선 후기까지가 내용이 약 지금 일단 35% 정도까지 일단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거의 대부분 처음부터 흥선대원군, 갑신정변 이쪽 파트까지 정치사로 보통 시험 범위가 나오고 있고요. 1학기 기말고사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경제와 사회문화,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국권 박탈까지의 과정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즉, 그전 파트가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게 될 때는 생각보다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현대사가 길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나마 강화도 조약을 배웠던 아이들도 고등학교 때 올라오게 되면 생각보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는 편이어서 강화도 조약과 조일 수호조교 부록, 아니면 조일 무역 규칙,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이게 개정된 조일 수호조교 속약, 조일 통상 장정 이런 것들이 하나 세세하게 나오는 게 특징 중 하나입니다. 또 지금 현재 예고의 경우에는 한국사 내신 문제에서는 약간 제외하고 있으신데요. 원래 한국사에서는 세계사적인 배경이 같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1차 대전 시기에 세계 모습은 여기 먼저 나오고 여기에 맞서 우리나라의 처음에 10년대에 무단 통치가 나오는 그런 식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더 깊고 내용이 세세하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네. 지금 현재 덕원예고 한국사 내신을 메인으로 맡고 계신데요. 예고 한국사만의 어떤 내신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일단 시험 문제를 내실 때 학생들이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시험 범위를 중간중간에 줄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갑자기 중간에 몇 페이지 빠지고 이 내용은 빼고 이런 식으로 나가시는데요. 근데 만드신 프린트를 보면 굉장히 공들여서 전체 내용을 다 만들어 두셨어요. 근데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압도적인 양에 이제 질리게 되니까 중에 건너뛰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는 과정에서 오히려 애들의 입장에선 연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약간 풀 때 계속해서 단순 암기식으로 풀게 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 또 한국사의 경우 이제 원래는 고3 때 배우는 과목이었다가 이 교육과정 개편 때문에 한국사를 먼저 배워야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1 때 필수 과목으로 변경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탓인지 몰라도 일단 학교 측에서 보통 보면 이제 고3 때 내용이 좀 더 많이 데이터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일단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름을 을사고적 5명의 이름을 적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힌트에 의존해야 되는 세세한 문제 나올 때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식의 내용들은 종종 평상시 배웠던 방향과는 약간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수능식하고 내신 스타일은 약간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 2월 방학 동안에 예고 학생들만을 위한 한국사 수업이 개강이 되는데요. 예고 학생들 한국사 수업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교재는 또 어떤 걸 쓰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기스토리를 역시 똑같이 내신 한국사를 쓸 예정이고요. 근데 기본적인 설명은 일단 자체 제작 프린트를 이용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고등부용 출판사 교재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특히 학교에서 갑자기 진도를 중간중간 건너뛰고 나가실 때도 애들의 입장에서 문제집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심지어는 그 문제집 안에 어디에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었기 때문에 문제까지 별도의 프린트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공부하게 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집을 같이 병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 시간이 약간 부족한 편인데 문제는 예고에 들어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 학생들과 달리 3학년 2학기 때 입시 준비를 하느라고 사실상 고려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내용이 전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전 근대사 내용을 아이들이 1학기 중간고사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을 차근차근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선 후기까지 끝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보통 내신 한국사하고 수능 한국사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거에 따른 공부 부분도 어떨까요? 일단 수능 한국사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다고 보기보다는 약간 시대를 초월을 해서 통섭적인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같은 내용이어도 뭐 예를 들면 고려와 조선을 섞는다든지 혹은 중앙집권 제도의 뭐 시스템의 변경도 아예 처음부터 고조선부터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덕원예고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결과적으로는 정시를 보는 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고1 내신 한국사의 경우에도 특히 지금 이번에 그 오섭자 등급제 변경 때문에 학교의 입시 제도가 크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선생님들 입장에선 정시를 뛰는 학생들을 배려를 할 필요성이 약간 더 커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는 그래도 수능식 문제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게 보이고 예전과 다르게 현 고1의 경우에는 실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일부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시험 범위와 상관없이요. 근데 약간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을 유지를 하면서도 대신 내신의 특성상 학생들이 계속해서 내용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는 유형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내용에서 약간 세세하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으셔서 힌트를 주시는 부분도 좀 더 챙겨서 할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승환 선생님의 덕원예고 한국사반이 방학 동안에 1, 2월 달에 열리는데 그게 월요일 날 7시부터 9시 30분으로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반씩 수업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덕원예고 합격한 학생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일단 1차적으로 그 예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을 되게 쉽게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내신을 쉽게 포기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나중에 정시에서 아이들이 좌절을 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제일 큰 문제는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3학년 2학기부터 이제 굉장히 실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수시에서 안 되고 정시에 매진하게 될 때는 정시 성적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실기에서 되게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근 와서는 예대의 경우에도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준비하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현재 보면 정시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수능 그 오섭자 등급제 여파 때문에 학교들이 지금 원점수도 같이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를 약간 넣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정시보다는 수시 위주로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일찍 정시로 돌리지는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바뀐 제도에서는 수시하고 정시 벽이 무너지고 있고 결정적으로 수능 과목이 통과로 개편이 되기 시작하면서 학생들 입장에선 고1 때 내신 준비를 하면서 약간 어느 정도 정시에 대한 감각도 잡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너무 쉽게 정시를 준비를 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가능하면 수시를 잡고 있는 학생들이 더 좋은 성과를 거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일단 내용이 어려워도 최대한 내신을 잡고 가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